노원구 재건축 단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 분담금 폭탄인데요.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떤 재건축을 선택해야 여러분들의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상계주공 5단지 아시나요? 자, 1987년에 완공된 840세대 7호선, 4호선 환승역인 노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11평 단일평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93%입니다. 요즘 이런 용적률 찾기 쉽지 않죠. 자, 상계주공 5단지 시세를 볼까요? 여기는 전용 37제곱미터 단일평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5억 5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충춘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1년 8월에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올해 4월에 4억 7천만원 40% 이상 급락한 단지예요. 현재는 5억 500만원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36.8%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고점 대비 30% 넘는 하락률이 있네요. 상계주공 5단지는요, 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의 시범 단지로 분류됐어요. 자, 이 신속통합기획이 포함이 되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에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자, 이 건축심의는요, 사업 시행 단계에서 밟는 건데 일반적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이제 조합원 분양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원구 재건축 사업 중에서 사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곳인데 단지 곳곳엔 시공사 선정 취소 요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추가 분담금 때문이에요. 자, 32평 배정받으려면 분담금이 5억이더라. 제동 걸린 상계주공 5단지. 자, 25평 분양 신청한 3억에서 4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고 34평 분양 신청은 5억에서 6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더라.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소유주들 중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분담금을 적어도 1억 정도 낮추기를 희망을 하고요. 여기 시공사가 GS건설이라고 하네요. GS건설이 48개월의 공사기간을 요구했는데, 야, 여기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48개월? 보통 뭐 언덕으로 많이 있는 단지는 그렇게 공사기간이 길게 가는데 이거 너무 길다. 조금 좀 줄여달라. 그래서 시공사 교체를 좀 이제 시도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GS건설에서 요즘 좀 이미지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상계주공 5단지는요, 용적률이 100%가 안 돼요. 그럼 요즘 재건축 아파트 한 260에서 한 300% 지으니까 야, 3배 가까이 더 건물을 쌓을 수 있네? 근데 왜 일반 분양 물량이 제로일까요? 여기는 조합원 대부분이 25평에서 34평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34평을 대부분 원하죠. 근데 34평 지을 때 필요한 땅 면적이 있어요. 먼저 내 아파트 지을 때 10.7평에서 12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보유 평균 대지 지분이 12.2평이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땅을 해서 34평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기부채나 임대 아파트 지을 때 3평 내외가 추가로 필요하더라. 그래서 보통 34평 아파트 지을 때 14에서 15평 정도가 필요한데 조합원 보유 대지 지분이 12.2평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4평을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까 추가로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기부 체납을 위해서 여기에 건축 비용도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서 그냥 아파트 뚝딱뚝딱 짓는 거와 다르게 이런 재건축 사업장은요, 인허가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철거 관련 비용, 이주 관련 금융 비용 같은 사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억에서 6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고 언론에서 나왔지만 6억 이상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으면 내가 일반 분양에 토지를 기여해서 그 수익금을 받게 되면 이 6억까지 필요하진 않겠지만 여기는 거의 1대1 재건축 수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 늘어난 거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 5억에다가 6억 더 보태서 11억을 투입했어요. 상계 주공 5단지 정도 입지면 12억 이상 호가하니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소유주 다 5억 주고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전에 1억대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억대 있는 사람도 있고 3억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자산가치 보유를 위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건데, 여기에 지금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투자로 들어가긴 좀 애매하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노원구 구축 아파트는요, 이거보다 사업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18평 이하 복도형 아파트는요, 대지 지분이 7에서 9평이 많아요. 자, 아까 이제 34평 아파트 받을 때 15평 내외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5평 같은 경우는 13평 내외가 필요하거든요. 한참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원구에서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많지 않더라. 극히 일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몇 가지는 저희가 자주 강조를 드렸지만, 이렇게 노원구에서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특별법을 동원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죠. 또 그것은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 구축 재건축은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의 신축 아파트가 15억 이상 간다면요, 저는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수요는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은 것 같고, 여전히 고점 대비 3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한 초기 재건축 단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때 체크해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두 번째는 평균 대지 지분이에요. 단순하게 용적률 낮아도 평균 대지 지분이 낮으면 사업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 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근데 평균 대지 지분 15평 이상 되는 건 많이 있어요. 외곽 지역에 가면 널리고 널렸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고 덥석 사야 된다? 아니에요.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은요, 이런 용적률과 평균 대지 지분 말고도요, 예상 일반 분양가가 중요합니다. 자, 건축비 대비 얼마나 더 비싸게 분양할까? 그렇게 더 비싸게 분양하는 것이 분양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나의 분담금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용적률이나 평균 대지 지분이 아닌 입지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용적률이나 평균 대지 지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하지만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무시할 정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희망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소액 투자 재건축 단지는요, 이 예상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도 낮게 책정해야 되고, 분양했을 때 성공 확률도 불투명해요. 대표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거나 외곽에 있는 비역세권이거나 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은요, 이런 재건축 투자를 피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데도 유동성이 아주 많이 풀리면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유동성이 얼마만큼 풀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투자를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 사업성 좋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왜 반등이 약한가요? 실제 고점 대비 하락폭 큰 곳 많이 있거든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반등이요, 실소자 중심의 시장 장세예요. 30대에서 40대 초반분들이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매매나 전세 모두 다 신축, 준신축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아요. 그래서 30%의 전세가율이 많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을 많이 접근하는데, 그럴 경우에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 물론 전세 시장이 과열되면은요, 이게 후순위 전세로도 많이 사람들이 유입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몸테크를 할 정도로 집값 상승의 기대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일부 내 집 마련 필요자가 주택 시장을 이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특히 사업 초기 재건축은요,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가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젠간 재건축 매수세가 늘어날 겁니다. 신축, 준신축 단지에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더해진다면요. 하지만 현재 시장이 풀린 유동성만으로는 초기 재건축까지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흐름이 시작될 때
호재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재건축 투자에서는 단순하게 용적률과 가성비만 보지 마시고 꼭 입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지 별거 아니에요. 3대 업무지구에 얼마나 가깝냐, 또는 이 3대 업무지구에 얼마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빨리 접근할 수 있냐. 지금은 시간상 오래 걸려도 앞으로 시간상 단축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평가된 입지 좋은 재건축 단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이런 입지 좋은 재건축 단지, 특히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사업성이 좋으며 입지가 낮은 지역 중심으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5억에서 11억대 재건축 단지 멤버십 영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